이번 주에 뭐 젠슨 황이랑 해가지고 삼성, SK 하이닉스, LG 관련해가지고 만찬이 계획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LG전자 제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 시엔스부터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유일하게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을 못 해줬고, 최근에 고래량을 나와주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돌파를 했다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올라가기 전에 이 박스권이 3년에서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살면서 상승을 해줬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는 코스닥이 무섭고 그래도 튼튼한 우량주 잡아갈래,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LG랑 연관된 종목들, LG전자라든지 그리고 LG CNS 이런 종목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시일에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인데 왜 바닥에 수급이 나와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3년에서 삼성전자도 오르기 전에 3년에서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종목 지금 3년에서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살면서 안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차타장입니다. 제가 일주일가량 영상 업로드를 못했었고, 제가 기흉에 걸리면서 병원 수술이라든지 입원까지 하게 되면서 조금씩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호흡이 조금 불안정하고 약간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원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가량 조금 분석을 방금 끝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현재까지 비교를 해가지고 좀 이례적으로 움직인 건 맞습니다. 움직인 건 맞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도 코로나 때 주가가 움직인 것을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대비 약 2.5배 상승을 해줬습니다. 2.5배. 코스피 기준입니다. 2.5배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바닥 대비 2270포인트에서 약 3배 가까운 상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3.6에서 3.7배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시장을 경험을 해온 바로는 많이 상승을 해준 건 맞습니다. 많이 상승을 해준 건 맞고, 주가가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줬나, 여러분들은 뭐 섹터에도 의미를 두고 있을 거고, 확실히 지금 섹터가 역대급인 건 맞습니다. 역대급인 건 맞는데,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도 많이 올라갔고, SK 삼성만 보더라도 많이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단일 ETF 종목만 해도 뭐 서부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단일 레버리지로 나온 삼성, SK 하이닉스, 역대급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습니다. 자금이 많이 쏠렸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시총이 크고 우량주 위주로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 우량주라는 시총 높은 종목들은 언젠간 끝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간 끝나기 마련이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삼성,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시장은 항상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상승장이 나올 때마다 원칙적으로라면은 코스피가 먼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코스닥도 동반 상승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상승이 거의 끝나지가 않으니까 코스닥이 가려다가도 꺾이고 가려다가도 꺾이고, 지금 이런 횡보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횡보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코스피가 횡보장이 나오면서 외인들 수급이 코스닥으로 옮겨가기 위한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개미들이 물론 SK 삼성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있겠지만, 과연 지금 역대급 가격이 나온 이 시점에서 과연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위해서 이 시총 높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외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이 팔자, 5월달부터 해가지고 연이 팔자 신호입니다. 연이 팔자로 나오고 있고, 지금 외인들은 코스닥으로 지금 자금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높은 우량주들 건드렸다가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코스닥 종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못 먹었다면은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 아직 코스닥도 남아있고 좋은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참에 비중을 늘리십시오. 다 몰빵 하신 분들은 뭐 마이너스, 잘하신 분들은 20% 정도 될 거고,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30에서 40% 손실 중이실 겁니다. 시장은 늘 반복을 해왔습니다. 코스닥의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같이 상승을 해줬다는 거는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코스닥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 4배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 그렇다면은 코스닥도 4배 정도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점 600포인트에서 적어도 2400포인트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수는 역사를 반복을 해줄 겁니다. 자, 이때도 400포인트였던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면서 약 2.5배, 코스피랑 비슷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가 8400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코스닥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때 상승을 해주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줍니다. 1차 상승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눌림 나와주고, 그 다음에 2차 상승해서 눌림 나와주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돈을 들어오면서 끝내는 거죠, 상승장은.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이 구간에 온 것 뿐입니다. 이 구간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거래량 튼실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 제가 121선 부근에서 121선 밀리게 되면 종목들 다 정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121선에서 지지를 해준다.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물량 컨트롤 하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종목들 중에서 10만주 20만주 거래량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빼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10만주 20만주로 마이너스 20%도 만들고 마이너스 25%도 만들고, 지금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시장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번 주에 뭐 젠슨황이랑 해가지고 삼성, SK하이닉스, LG 관련해가지고 만찬이 계획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LG전자 제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 시엔스부터 해가지고 제가 관심있게 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유일하게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을 못 해줬고, 최근에 거래량을 나와주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 돌파를 했다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야. 삼성도 올라가기 전에 이 박스권이 3년에서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살면서 상승을 해줬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는 코스닥이 무섭고 그래도 튼튼한 우량주 잡아갈래,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LG랑 연관된 종목들, LG전자라든지 그리고 LG CNS 이런 종목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시일에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인데 왜 바닥에 수급이 나와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3년에서, 삼성전자도 오르기 전에 3년에서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종목 지금 3년에서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살면서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매집이 잘 되는데 안 올라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선행지수입니다. 코스피 선행지수. 반대로 코스닥은 후행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걸 먼저 먹느냐, 그 차이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종목들을 못 잡았을 겁니다. 저 또한 잡은 종목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 결국에 자금은 코스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스피 대기업에서 하청을 줄 겁니다. 무조건 대기업에서 다 생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인수합병이 나올 거고, 하청에서도 무조건 생산 그런 라인들을 가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같이 상승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삼성 다 반도체죠. 자, 그러면 코스닥 종목에서도 반도체 많습니다. 후공정 처리하는 테크위라는 종목도 있고, 리노공업도 있고요. 코스닥 중에서는 우량주에 속하죠. 제주 반도체도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있고요.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박스권은 탈출해줬지만은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종목에 속하죠. 라운텍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주 산업이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텐데, 그러면 이 통신 관련주들이랑 반도체는 결국에는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가 움직이기에는 이제 너무 끝물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 언급해드렸던 영상을 찾아보시게 되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횡보 흐름이 나오고 코스닥이 상승 흐름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영상들을 업로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보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보다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8,400포인트를 역사적인 순간에 처음 맞이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식은 대응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고급 정보나 찌라시 이런 거를 얻기에는 일반 서민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은 내가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시장을 지켜보면서 장기로 투자를 하면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라운텍도 보시면은 물량을 한번 보세요. 고작 180만 주로 마이너스 20%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5월 27일 날짜에 17%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240만 주를 거래량이 나와줬는데 밀릴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은 거래량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컨트롤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에 겁먹고 앞으로 투자를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시총 높은 우량주밖에 못 건드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 구간은 분명히 나뉩니다. 분명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하락이 오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운대가 좋아가지고 상승하는 흐름에서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랑 하락을 하는 이 시점에 샀을 때랑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상승 국면에 접어들 때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주식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승과 하락을 같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인 선택이 나오겠죠. 저희 나라가 지금 역대급 불장이 나오면서 지금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주식 초보자들이 계속 생겨날 거고, 주식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손실도 본다는 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시장에 자금 유입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또 신용 물량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 컨트롤 하기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낙폭도 많이 커질 것이고, 우량주들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와줍니다. 하락 흐름이 나와줄 텐데, 고작 여기 빠지게 될 경우에는 15%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박스권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 마이너스 30% 정도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떨어지는 폭도 적지만은 박스권 내에 갇혀 있을 때는 상승 흐름의 폭도 적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언젠가는 하락이 옵니다. 언젠가는 하락이 나오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결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 분위기와 상승 흐름에 취하지 마시고 현실을 지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가 고금리인 건 맞습니다. 고금리인 건 맞는 건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상승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고 아직 결정 자체는 안 났습니다. 결정 자체는 안 났고, 우리나라 환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환율 상대 비교 차트인데 낮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낮다고 볼 수 없는데 저희 그리고 일본 그리고 스위스 프랑 또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나 유로화 파운드는 그래도 낮죠, 그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는 거죠. 주봉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기간 6개월을 잡았어요. 저희 원화 그리고 엔화, 유로화, 파운드, 우리나라가 역대급으로 조금 높긴 높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고환율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금리가 높으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과거 역사에 비례해서도 늘 그래왔습니다. 지금은 금리는 높은데 주가도 같이 따라 높죠. 지금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는 늘 반복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는 0.25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죠. 그리고 나서 저희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죠. 이때 거의 시장을 주도한 게 제약주. 지금은 반도체죠. 반도체랑 AI. 만약에 하반기에 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와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금리가 높은 거는 맞는데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들을 코스피 지수를 지금 상승을 시켜줬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도 지금 3년에서 길게 매집한 건 10년간 매집한 종목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지금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인상을 시켜버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한번
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포지션상으로. 그만큼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 상승 흐름이 꺾이고 하락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그 다음 또 상승이 있는 겁니다. 너무 지금 내가 돈을 못 벌었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직 상승을 기다리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이자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호흡이 좀 딸려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해드렸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킹을 하면서 다시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